체력이 부족해서 삶의 질이 떨어져 계신가요? 만성적인 피로, 지긋지긋하신가요? 방금 전에 말한 내용들이 공감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당신의 삶의 질이 대폭 좋아질 거라고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신TV 성형코치 제어코치입니다. 일상생활 하는 것조차 피로감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PT샵을 운영해오면서 체력이 좋지 못한 회원님들을 되게 많이 만나왔었는데요. 회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재현 코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팬님들을 보면 일상생활 자체가 그냥 힘이 드신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체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재현 코치님, 체력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체력은 어떻게 보면 배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요? 네. 배터리? 어떻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 즉 우리 몸에 있는 배터리가 필요한데요. 우리 몸의 배터리, 체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활력 있는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즉 남들보다 피로를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체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게 힘들어지나요? 대체로 계단을 오르는데 계단 10칸 이상 올랐을 때 숨이 차고 힘들다. 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까지 들고 가는데 무거워서 자꾸 쉬어야 한다. 그런 경우가 체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쿠팡으로 배달 잘 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체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잘 느끼기 어려워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사무 업무만 하다가 집에 가서 씻고 누워서 쉬니까요. 그러면은 체력을 배터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배터리의 용량 자체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체력 증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서울 코치님과 함께 밖에 러닝을 하러 갔었는데 정말 열심히 뛰고 계셨지만 너무 힘들게 뛰고 있어서 러닝을 하고 있는데 가볍게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얼굴이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막 뛰고 있다. 그죠. 호흡을 하고 있고. 그죠. 엄청 헐떡였죠. 난 그래서 체력 증진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음, 오히려 나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무작정 달리면은 좋은 게 아닌가요? 네, 목적에 맞게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체력을 증진하려고 한다면은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정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유지해서 뛰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 체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낮은 강도의 걷기와 같은 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낮은 강도나. 그죠? 일상생활에서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기르려고 하면은 어떤 체력을 길러야 되나요? 바로 근력과 유산소성 능력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근력이 좋아지면은 어떤 게 삶의 이점이 있나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오더라도 힘들지 않고 계단을 많이 올라야 할 때도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근력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근육이 없으면 체내의 대사 활동이 느려지게 되어서 살이 더 잘 붙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없을수록 몸의 대사량이 낮아져서 살이 더 잘 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그죠? 두 번째로 관절을 보호해줄 근육이 없으니까 관절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원래라면은 근육이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육이 지탱을 못 해주니까 관절로 무게를 다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체력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이 유산소성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산소성 능력은 왜 필요한가요? 인체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거나 또는 낮은 강도에서 잘 사용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만약 운동 강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방으로는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때 탄수화물이 사용되게 돼요. 운동 강도가 올라가게 되면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줘야 되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오랫동안 낮은 강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는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쓰게 돼요. 탄수화물 대사가 일어났을 때는 몸에서 피로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두 사람에게 계단 오르기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체력이 좋은 재영 코치님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몸에 피로 물질도 쌓이지 않고요. 반대로 체력이 좋지 못한 서영 코치는 계단을 오를 때 운동 강도가 높아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대가로 몸의 피로 물질들을 가득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근력과 유산소성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방법은 다음 편에 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운동 강도 설정할 줄을 모르니까 무작정 달리거나 무작정 무거운 무게를 들고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이에 대한 재영 코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체력을 올리겠다고 무작정 미친 듯이 달립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땀은 비 오듯이 많이 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면 체력이 금방 좋아지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거나 낮은 강도에서는 지방 대사가, 높고 강한 강도에서는 탄수화물 대사가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같이 운동한 경우에는 탄수화물 대사가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 대사는 대가로 피로물질을 만드는데요. 결국 높은 강도로 운동하는 것은 체력 증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강도로 오래 달리는 것이 좋아요. 존투 러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강도로 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심박수를 구해야 하는데요. 성현 코치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체력 증가를 위한 유산소 훈련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피톤 훈련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세요. 180 빼기 나이, 심장질환, 수술, 입원 치료가 있다면 빼기 10을 해주시고요. 운동 초보 아니면은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부상자들은 마이너스 5를 해주세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고 운동 선수시라면 플러스 5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한 30대 남성이라면 180 빼기 30 빼기 5 해서 1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유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박수를 135에서 145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존투 러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존을 심박수 뛰는 그 단계에 나눠가지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볼 수 있어요. 존 1, 2은 강도가 낮음을 의미하고요. 존 3, 4, 5로 올라갈수록 강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존 2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강도로 되게 가벼운 강도에 해당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달릴 때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제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은 강도가 존2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강도가 뭐 존4, 존5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대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재영 코치님 힘들어요. 말 걸지 마요. 이런 식으로 강도가 높을수록 대화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쉽게 말해 러닝을 할 때 옆 사람과 간단한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달렸을 때 운동하는 느낌이 안 든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받아야 적정 강도라고요. 낮은 강도로 장시간 길게 유산소 운동하는 방법이 훨씬 지방의 산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매를 만드는 바디빌딩 형태의 운동을 하면서 체력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체력 증진을 위해선 다른 방식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해 볼게요. 체력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가 가득일수록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덜 지치고 할 수 있어요. 대사수 체력 저하를 느껴 운동을 시작하실 건데요. 잘못된 운동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의 기초는 근력과 유산소성 능력입니다. 두 가지 신체 능력을 모두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력이 좋을수록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덜 지치게 되고 유산소 능력이 좋을수록 지방 사용 능력이 좋아집니다. 무작정 달린다고 체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가볍게 오래 달리는 것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근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합니다. 체력 증진의 목적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뭐죠? 두 가지요. 체력, 배터리, 유산소성 능력, 근력, 체력에 대한 이해? 네, 다시 볼게요. 체력의 두 가지 종류와 그리고 운동 강도 설정 방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영 코치 수영 코치였습니다.